안녕하십니까.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박세암입니다. 2023년 4분기 정책 건의를 위한 통일 의견 수렴 주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의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 국제정세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 영역이 확장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세력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관계에서도 국가 간의 경쟁은 항상 존재해왔지만 2023년의 경쟁은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요국 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 대 나토 회원국 간의 대결로 확대된 사례는 주요국 사이의 경쟁과 대립이 외교적 경쟁이나 무역 분쟁, 첨단 기술 분야의 각축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대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상호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2030년에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 발전 계획에 관한 공동성명 등에 각각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한 10월 18일에는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제3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을 통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러의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향후에 북중러 협력으로 발전된다면 북중러 간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의 만남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북한이 말하는 신냉전의 모습으로 과거 냉전 시대처럼 한반도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에 의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내부 통제 강화 동향은 역설적이게도 현재 북한의 내부 통제력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나타나듯 북한 주민의 휴대전화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휴대전화가 개인 간 정보 전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올해부터 코로나19 봉쇄를 풀었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됐던 교류가 재개되는 등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휴대전화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설명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 위기가 한반도의 안전과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핵무력 건설 정책을 국가기본법으로 영구화하고 핵무력 고도화 야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신냉전 구도를 기정사실화하거나 고착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위기 고조와 함께 통일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국제 질서 등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최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선명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셨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은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세일즈 외교, 공급망 문제 완화,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 질서 주도, 과학적인 탄소 중립 체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공급망 안정,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안정,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최상급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로서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등에서 체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3국 국민의 이익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와 남북 협상 재개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남 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제적 연대의 틀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복귀는 5년 만입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공조 기반 아래에서 유엔 산하 각종 기구 및 국제인권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과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한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 산림 황폐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남북 산림 협력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렇듯 남북 주민 간 접촉면 확대를 위한 사회, 문화적, 인도적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복합 위기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기회가 조성되고 이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및 군사 정찰 위성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